안녕하세요. 텍스 플래너 김대준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총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월 원천 징수한 세금을 합계한 금액과 12개월 동안 전체 총 급여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 재정산해 가지고 그보다 많이 냈으면 환급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 정산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이 시기에 13월에 월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근로자분들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모두 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체계로는 1년 내내 근무했던 총 급여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근로를 했던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업 근로자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마다 급여를 받았던 거 전체 합산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세금 계산 방법이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에 따라서 계산되게 됩니다. 그 체계에 대해서는 화면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뒷부분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체계는 근로소득 총액, 급여총액, 그리고 상여, 또 인정상여,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으로 구분되는데, 급여총액 상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또 현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현물 급여도 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것이니까 급여의 가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은 일반적으로 퇴직소득은 한도가 주어져 있어서 그 초과되는 세금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어서 근로소득 총 급여에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생산직 근로자 연장 근로수당, 또 국외 근로 제공으로 인한 급여, 그리고 식사나 식사 때, 또 본인 학자금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비과세로 주는 이유는 실비인 급여, 이거는 그 총 급여에서 자기 본인의 실질적인 급여 성격이 아니라다 보니까 혜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실비여서 빼주는 것이고요. 또 생산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제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방법인데, 일정 소득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그리고 국외 등 근로소득은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해외 근로수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금액은 비과세로 하게 돼 있고, 또 식사나 식사 때,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학교를 다닌다든가 해서 학자금 관련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급여로 보는 것이 되겠죠. 여기까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와 그 밖의 소득 공제로 소득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게 되는데, 이 종합소득 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또 특별소득공제, 이렇게 구분해서, 기본공제는 본인이나 배우자, 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각각 얼마씩 해서 기본공제를 해주고, 이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경로우대자가 있다든가 장애인, 그리고 부녀자, 한부모 소득공제 등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연금보험료 공제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소득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건강 고용보험료라든가 주택자금 공제 등을 특별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소득공제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죠. 그 밖의 소득공제로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라는 것으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또 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그 공제 부금이 있어요. 그 부금에 들어서 그 부금에 불입을 했다 하면 그 불입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로 해주고 돼 있고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방식으로 세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일정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고 또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이라든가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일정액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고 또 그 밖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국세청에서 본인 각 근로자들의 과세 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인데 먼저 세액 감면을 먼저 보면 외국인 급여에 대해서도 일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기술자로서 활동을 했었다. 그로 인해서 급여를 받았다 하면 외국인 기술자 면제 세액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 또 요즘 취업난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 일부 세액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전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자분들은 관련되어 있다 하면 관련된 근거 서류를 잘 준비해서 구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또 고소득자로 갈수록 세액공제를 안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또 자녀 세액공제라 그래서 요즘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동료 차원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또 연금계좌 고령이 돼가면서 연금을 미리 불입해 놨다 하면 그 연금계좌에 대해서 일정액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세액공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보험료를 보장성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에 일정액까지만 그리고 의료비 중에서도 총 급여 중에 일정액을 초과해서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 교육비 또한 자녀들이 몇 명이냐 또 초등학교냐 중학교냐 고등학교냐 대학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기부금이나 등등 해서 법정기부금이라 하고 또 지정기부금 등등도 있는데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도 세액공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중에 법정기부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하는데 어떻든 정치자금 세액공제 또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로서 일정한 총급여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되는데 이 또한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납부 세액공제는 우리 이 나라의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총급여를 받았다
라고 하면 여기 초공급여에 합산하는 대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해주죠. 그리고 근로소득 납세조합 공제, 이거는 일반 근로자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세액 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관련해서는 무주택자나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자금 차입으로 인해서 이자를 불입했을 경우 그 이자 금액 중에 일정액만큼 세액 공제로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고, 기납부세액은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하게 된 원천징수 전체 세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 세액을 차감하게 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인지 환급받게 될 것인지 그 금액이 산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았으니까 그 세액공제 받은 거에 대해서 20%만큼은 농어촌 특별세액으로 납부하라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원래 근로소득세의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추가 납부하게 되는 세액의 1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환급받게 된다라고 하면 환급받는 세액의 10%를 또 더 환급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죠. I believe 나에게 오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나를 아픈 안녕하세요. 텍스플래너 김대준입니다. 네, 오늘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드네.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걸 알기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릴게요. 난 그대여야만 하죠.